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오늘은 실과 5단원 가정생활과 식품안전 생활소품 만들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손 바느질을 배워볼 건데요. 오늘은 감침질과 단추 다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시침질, 홈질, 박음질을 배워보았죠? 오늘은 감침질을 배워볼 건데요. 감침질은 옷감의 가장자리나 시접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바느질입니다. 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감아서 용수철 모양이 되도록 꿰매고요. 바늘땀은 최대한 작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마치 이게 바늘땀이 감긴 모양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감침질이고 직접 선생님의 설명을 보면서 따라해 볼게요. 자, 그럼 감침질 연습을 동영상을 보며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사용했던 부직포 윗부분에 감침질 연습을 해볼 건데요. 감침질은 옷감의 가장자리나 두 옷감이 만났을 때 접히는 부분에 하는 바느질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직포 윗부분에 한번 연습을 해보기로 해요. 선생님이 사실 아까 동영상을 찍었는데 실패해서 여기 연습한 자국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 오른쪽부터 시작해주면 됩니다. 바늘땀이 너무 크지 않게, 너무 옷감과 떨어지지 않게 연습을 하면 되고요. 선생님은 0.4cm 정도 바늘땀을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0.4cm 정도, 옷감의 끝부분, 부직포 끝부분에서 0.4cm 정도 떨어진 곳에 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쭉 빼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다른 바느질은 반대편에서 들어가거나 나왔었죠? 자, 그런데 감침질은 특이하게 계속 아래에서 위로 나오기만 할 거예요. 자, 원래 내가 바늘을 넣었던 부분 왼쪽에 다시 한 0.4cm 정도 떼서 아래에서 위로 바늘을 늘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선처럼 바늘땀이 생기죠? 다시 바늘을 다시 옷감 뒤로 넣어서 같은 간격으로 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빼줍니다. 자, 다시 바늘을 뒤로 넣어서 같은 간격으로 편에 아래에서 위로 빼줍니다. 이게 실이 조금씩 엉키면 바늘을 이용해서 실을 본래 자리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줍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내가 실을 자른 만큼 한 줄 완성하면 돼요. 자, 이렇게 계속 반복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자 이제 여기 끝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기로 하고요. 선생님이 끝 마무리하는 방법 알려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 마무리를 앞에서 하면 앞에 매듭이 생기니까 옷감에 보기가 좋지 않겠죠? 우리는 무조건 뒤에서 끝매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바늘이 나온 곳으로 다시 넣어주세요, 바늘을. 자, 그러면 바늘이 뒤로 옮겨지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끝 매듭을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끝 매듭 짓는 법은 배웠죠? 자, 여기서 끝매짐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잘라주면 돼요. 자, 그럼 한번 감침질 모양을 볼까요? 자, 감침질 모양은 자, 바늘이 옷감을 이렇게 감는 것처럼 용수철 모양처럼 생겨서 감침질이라고 하고요. 자, 옷감의 이렇게 끝부분에 한다는 거 잊지 말고 한 줄 완성해 보세요. 다음은 단추를 다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실을 매듭 지은 후 천 뒤쪽에서 바늘을 꽂아 단추구멍을 통과시킵니다. 다른 단추구멍에 바늘을 통과시키고 같은 과정을 3번에서 5번 반복합니다. 단추와 천 사이로 바늘을 빼고 실을 3-4번 감아 실 기둥을 만듭니다. 천 안쪽으로 바늘을 빼어 매듭을 짓고 남은 실을 잘라냅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동영상을 보면서 단추를 달아봅시다. 자, 이번에는 단추 구멍이 2개인 단추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단추를 달 곳에 바늘을 빼주고 단추 구멍을 하나 꿰어서 올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편 단추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자, 아까 나왔던 곳에 다시 바늘을 빼주고 다시 들어갔던 곳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자, 이 동작을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해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 4번 정도 해봤는데요. 자, 4번 정도 했으면 여기 천과 단추 사이에 공간이 있죠?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바늘을 빼주세요. 자, 이 사이 부분에요. 자, 그리고 실을 잡아서 단추 주변을 실로 빙빙 3번에서 4번 정도 돌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변에 실 기둥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빙빙 3번에서 4번 돌린 친구들은 다시 이 단추와 천 사이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천 뒤쪽에 바늘이 옮겨지게 되죠? 그럼 여기서 끝 매듭을 지어줍니다. 자, 이러면 끝 매듭을 잘라주고 단추를 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추 구멍이 4개인 단추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찬가지로 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고 자, 단추 구멍 중에 하나에 꿰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단추 구멍이 4개인 경우에는 자, 대각선 방향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바늘을 넣어주고 다시 원래 처음에 들어왔던 방향으로 바늘을 빼줍니다. 그리고 다시 대각선 방향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자, 뒤를 잘 보고 바늘을 다시 올리고 다시 바늘을 내리고. 자, 선생님 지금 3번 했는데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4번까지. 자, 올리고 빼주고. 자, 그러면 지금 4개 중에서 2개는 우리가 단추를 고정시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반대편, 자, 이 대각선 방향에서도 우리가 단추를 실로 고정시켜 줘야겠죠?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원하는 방향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선생님은 좀 위쪽으로 뺄게요. 자, 그래서 위쪽으로 바늘을 빼주고, 자, 대각선 반대편으로 넣어주고, 다시 바늘을 빼주고 다시 넣어주고. 다시 들어왔던 곳으로 빼주고, 자, 나왔던 대로 나오고 들어왔던 대로 다시 들어가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단추를 고정시켰는데요. 자, 단추하고 천 사이에, 여기 단추하고 천 사이에 바늘을 빼주세요. 자, 단추와 천 사이에 바늘을 빼주면 바늘이 여기로 이동하겠죠? 자,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천을 잡고 실을 잡고, 자, 실 기둥을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여기에 단추 주변을 실로 한 3번에서 4번 정도 빙빙 돌려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실 기둥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바늘을 다시 뒤로 빼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끝 매듭을 지어주면 됩니다. 자, 끝 매듭을 지었으면 여기서 잘라줍니다. 자, 단추 구멍이 4개인 단추도 우리가 달아보았습니다. 단추 구멍이 2개인 것과 4개인 것을 달았을 때 실기둥을 공통적으로 만들었는데요. 단추를 달 때 왜 실기둥을 만들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그 답을 알려줄게요. 자, 선생님이랑 단추를 달 때 이렇게 실 기둥을 만들어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실 기둥을 왜 만들까요? 바로 단추를 달 때 부드럽게 구멍에 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과 단추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 기둥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멍에 단추를 꿰일 때 천과 단추가 너무 빡빡하면 옷감이 바스라지고 구겨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공간을 확보해서 부드럽게 단추 구멍을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 기둥을 만듭니다. 오늘의 바느질 미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배운 홈질과 박음질을 한 줄씩 더 연습하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감침질을 한 줄 완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단추를 1개 달아주세요. 오늘의 바느질 미션 완성작을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저번에 연습한 부직포 위에 홈질과 박음질을 한 줄씩 연습해보고 부직포 가장자리에 감침질을 한 줄 연습합니다. 그리고 단추구멍 2개 혹은 4개짜리를 1개 달아주면 완성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손 바느질의 종류와 쓰임새를 알아보고 감침질과 단추 다는 방법을 익혀 실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배운 손 바느질을 이용해서 귀여운 양말 인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느질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